예종실록 5권 예종 1년 5월 6일 기축 두 번째 기사 1469년 명성화 5년 임금이 척석희에서 사상자가 많이 난 것을 듣고 형조에 명하여 지죄하게 하였다. 예종실록 5권 예종 1년 5월 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경운이 동남쪽에 나타났다. 예종실록 5권 예종 1년 5월 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태비가 영창전에 나아가 상식하였다. 예종실록 5권 예종 1년 5월 7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석등잔 일사를 내려주었는데 여섯 승지에게도 각기 일사씩 내려주었다. 예종실록 5권 예종 1년 5월 7일 경인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종순이 하직하니 전교하기를 본도는 땅이 넓고 인구가 조밀하여 다른 도와 비할 바 아니므로 경을 뽑아 보내는 것이니 군적은 비록 위임자가 있다 하더라도 경이 또한 더불어 의논하고 또 수령으로서 탐호하고 백성을 심학한 자는 포평을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아뢰어라 하니 김종순이 아뢰기를 신이 6월 초 열흘 전에는 여러 고을을 능히 두루 순찰하지 못할 것이니 청컨대 두루 순찰한 뒤에 포평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전교하기를 관찰사의 소임은 본래 한도를 통찰하는 것인데 지금은 공신의 친 당상관에 구애되어 계문한 뒤에 추액함으로 즉시 규리하지 못하니 이제부터는 수령, 만호, 찰방, 역성 등으로서 탐호하고 불법한 일이 있어 해가 민생에 미치게 한 자는 공신의 친 당상관은 논할 것 없이 아우러 모두 직단하여 가두고 국문하게 하라 하고 드디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장차 이 뜻을 팔도에 유시하라 하였다. 예종실록 5권 예종 1년 5월 7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명하여 새로 상하 표신을 만들도록 하였는데 그 제양이 앞서의 오매 표신과는 같지 않았다. 이것을 가지고 당직 제장들을 부르니 도총관인 좌찬승 김국광, 행호군 한치영, 위장인 수성도정 이창, 행호군 이철견 등이 모두 한문에 밖에 나아갔다. 전교하기를 경들을 부른 표신이 전의 표신과 같은데 경들은 무엇을 믿고 왔느냐 하니 김국광 등이 대답하기를 어압이 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시험하고자 했을 뿐이다 하니 김국광 등이 인하여 아뢰기를 본래 각소가 잠옷 좁아서 당직 군사가 더운 여름 장마와 혹독한 겨울 추위에도 밖에 나와 있는 자가 매우 많으니 청컨대 청밖의 군용으로 내보내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군사로서 입직하는 것은 오로지 시위하기 때문인데 만일 경등이 말한 바와 같으면 경들 집에 가서 숙직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그들의 집에 있게 함이 마땅하다. 경등의 말한 바가 어찌 그리 정죄 없이 말하는가 하니 김국광 등이 대답하기를 세조께서 군영을 설치한 뜻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신등이 감히 아뢰었습니다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군용의 수준 및 입직 가가의 조성과 각소의 군사를 균정하는 일들을 영의정 한명회와 병조 당상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니 승지 등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세조께서는 외방의 군사가 사가에 임시로 거처하게 되면 조석의 땔감 비용이 엄청남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사방에 군영을 세워 군사로 하여금 우거하게 해서 그 폐단을 제거한 것이고 여기에서 수기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계단하면 반드시 정류가 있을 것이니 청컨대 공문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한명회가 조화승지 이극증 병조참판 한의 등과 더불어 의논하여 아뢰기를 1. 구례는 군사를 거주지별로 분군하여 입직하게 함으로써 25부에 소속된 재색 군사의 수가 고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정병의 예에 의하여 갑사, 대조론, 의흥위, 별십위, 친군위, 족친위는 용량위, 중의위에 파적위는 충좌위, 충찬위에 정병, 장용대는 충무위, 충순위에 팽배는 호분위에 소속시켜 이로써 균분하게 하소서.
1. 군영은 성공감으로 하여금 수줍하게 하고 조육 인부는 병조에서 정하여 보내게 하소서. 1. 동서의 군사 입직처는 효선문 밖에 북소는 북문 안에 서소는 사복시 아래에다가 선공감으로 하여금 아우러 초과를 짓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예종실록 5권 예종 1년 5월 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 절도사 수군 절도사에게 유시하기를 앞서 사용하던 오매 표시는 이런 자가 한둘이 아니어서 간위가 있을까 두렵다. 지금 고쳐서 사용하는 상하는 체제가 둥글고 한쪽 면에는 진압하고 한쪽 면에는 선전 두 글자를 새겼는데 지금 5월 초 7일부터 행용하게 하니 경등은 마땅히 모두 알아서 군민에게 효유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8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외인들이 국법 12여조를 허위로 작성하여 경외가 소란하고 인심이 미혹하니 이 말이 어느 곳에서 나왔느냐 하니 동부승지 이승훈이 아뢰기를 신이 이숙황에게 들었는데 이숙황이 말하기를 이 일은 사람들이 모두 등사했다는데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그런 일이 없다 하였습니다. 청컨대 해당 관사로 하여금 처음 말이 나온 것을 공문하게 하소서니 사헌부에 명하여 공문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8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승인으로 경문을 해독하지 못한 자와 흥판한 자, 농사 짓는 자를 환속시켜 당차하는 법을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흥판은 장사하는 일이다. 당차는 신분에 따라 차역에 복종하던 일이다. 예정실록 5권 예종 1년 5월 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태비의 족친으로 죄를 입은 자의 죄명을 기록하여 아뢰게 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태비의 족친으로 죄를 입은 자가 많다. 지금 내가 즉위하여 관대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죄명을 기록하여 아뢰어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우리나라의 군사가 저것을 옛날과 비하면 10분의 1에 불과할 뿐이니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니 승지 등이 대답하기를 옛날 고구려는 단지 평안도 등의 도만이 있었을 따름인데 고연수 고혜진 이 15만의 대군으로 당나라 군사와 맞섰고 또 삼국이 정립하고도 일국의 병사가 오히려 많았는데 지금 우리 국가는 삼한 땅을 통합하고도 군사 수는 매우 적습니다. 이 때문에 세조께서 호배법을 설치하고 군적을 닦음으로써 군정이 예보다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회암사 등의 절을 중창할 때에도 도첩을 받은 승인이 무려 8만인이나 되어 그때에 세조께서 도첩을 정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찌 승인이 많다는 이유로 군액이 적어지겠습니까? 그처럼 옛과 같지 않음이 이와 같기 때문에 신등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도승지 공감에게 전교하기를 전국의 회계는 호조에서 총괄하니 이제부터는 민정의 수는 병조에서 승도의 수는 예조에서 해마다 헤아려 계문하게 하라. 또 국가가 어찌 능히 타첩함이 항상 오늘날과 같겠는가? 만일 유사시에 승인이 비록 많더라도 장차 어찌 갑작스레이 설 수 있을 것인가? 그 경문을 알지 못하고 계율을 지키지 못하면서 군역을 피하여 사문에 들어간 자를 어찌 감히 중위되기를 허락하겠는가? 너는 영의정 한명회와 더불어 장차 나의 뜻을 교지로 초하되 상세하게 굽이도록 힘써라. 그러나 건자의 뜬 소문이 있는 것은 미리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한 조사가 만약 말하기를 임금이 승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릇된 소문이 이를 쫓아 나올까 두려우니 경등은 조사로 하여금 이러한 뜻을 미리 알게 하여 소동을 일으키지 말게 하라 하였다. 이 앞서 승도들의 횡포가 심하여 탐묘를 짓는데 백성의 전원을 탈취함으로써 소재한 곳마다 송사가 일어났고 또 우민을 속이고 깨어 모두 집을 버리고 귀의해서 생업을 잃고 물려들어 남녀가 서로 반반씩 되니 이름하기를 사장이라 해서 밤낮으로 함께 거처하여 간음을 행하며 심한 자는 아내를 거느리고 자식을 키우면서 열의에 섞여 살아도 죄책이 미치지 못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향리, 일수, 정병, 선군, 공사천례들의
귀이함이 저자와 같았다. 임금이 동궁에 있을 때 그러한 패단을 깊이 알았으므로 즉위함이 미쳤으는 승도들이 스스로 의혹이 생겨 여러 번 뜬 소문이 떠돌아서 저희들끼리 도망가고 숨었다. 이때 구승수란 자가 있어 판매로 인하여 전라도에 이르렀다가 뜬 소문을 내었는데 승도들이 의발을 벌이고 달아나 피하니 한도의 사찰이 거의 비었다가 한참 만에야 안정되었다. 임금이 빨리 이들을 끌어다가 군적에 편입시키려 하였지만 오히려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날까 염려하여 의논을 마침내 중지한 것이었다. 고연수는 고구려 보장왕 때의 장수이고 고혜진은 고구려 보장왕 때의 장수이다. 타첩은 별 탈 없이 일이 순조롭게 끝납니다. 의발은 가사와 바리떼를 말한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1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전라도 영암의 관비로 영속된 강효문의 처 미동과 첩소사 부합이 소비 등을 방면하여 보내라 하였다. 이 앞서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강효문을 모반으로 논지하였으나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반역한 것은 아니고 또 그때 강효문이 머리 변방에 나아가 있었으니 처첩이 어찌 그와 더불어 모의하였겠느냐. 내가 방면하려고 한다니 승지등이 대답하기를 이 시에의 반역 모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한 강효문이 절도사로 있을 때부터도 아닙니다. 그러나 강효문이 작배하여 원망을 얻음으로써 한도의 민심을 내렸으니 이 시가 여기에 구실을 붙여서 모반한 것이라 갑자기 방면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했는데 이때 이르러 명하여 방면하게 한 것이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1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김양경이 흰 노루를 포획하여 선문과 함께 바치었으므로 원상인 장영군 조성문 및 승지 등이 진화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강령 현감 김철회가 흰사슴을 바침으로 해서 차례를 뛰어넘어 관직의 됨으로부터 여로도에서 흰꽁, 흰까치, 유와 같은 기물을 얻으면 다투어 바쳐 상을 바라는 자가 잠없 많았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10일 개사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래기를 응량위의 시취하는 절차는 6량시를 90보에서 2시 이상을 마친 자, 250보에서 2시 이상을 마친 자, 기사를 5발에서 4발 이상을 마친 자, 창세구를 2번 이상 마친 자, 통전을 100보에서 1병 이상을 마친 자와 비록 교구에 맞지 않더라도 연 11시를 마친 자는 시취하되 아울러 세계를 가리고 군 내금위를 고쳐서 시취하는 절차는 육량시를 80보에서 2시 이상을 마친 자, 240보에서 2시 이상을 마친 자, 기사를 5발에서 3발 이상 마친 자, 창세구를 2번 이상 마친 자, 통전을 200보에서 1번 이상 마친 자는 시취하게 하소서니 명령하여 응왕이는 세계를 논하지 말게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10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래기를 전자에는 수령이 3기라 이때에 혹 유고로 상환한 자는 전임 4일을 통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6기를 쓰니 청컨대 전임 4일을 통계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11일 갑옷 첫 번째 기사. 사인 이길보가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흰사슴, 흰꽁, 흰까치가 나타나면 진화하는 것이 옛부터 있어 온 고사입니다. 지금 잡은 흰 노루도 상스러운 세상의 기물이니 청컨대 진화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고사가 있더라도 지금 이러한 등물이 거듭 나타나니 반드시 진화할 필요가 없다 하고 드디어 윤허하지 않았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1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렸다. 임금이 물가에 거민들이 표몰될까 염려하여 한승부 오부의 관리에게 명하여 소관 불을 순시토록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12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아래기를 하삼도의 문패 경찰관이 잡은 도둑의 수가 매우 많아 충청도가 400여 명에 이르니 다른 도에 포획할 것도 반드시 이보다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농사철이라 옥사를 지체하면 마땅치 않으니 청컨대 조관을 나누어 보내어 조속히 처결토록 하소서 하니 정선하여 보내도록 하였는데 그들이 가지고 가는 사목에 이르기를 1. 초범 절도자는 경찰관이 관찰사와 더불어 국문화에 결방하고 우마적과 재범 절도자 및 강도 등은 국문을 끊는 데 계문하여 정죄하고 비록 이번 범행에는 드러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원래 대적으로 이른 남자는 계문하여 취지하게 하라. 1. 사정이 명백한데도 불복하는 자는 장신하여 실정을 얻게 하라. 1. 공사에 관련된 사람 가운데 공신의 친, 승인도 또한 즉시 구금하여 국문에서 아래고 단서를 어기며 있는 자는 계문한 뒤 장신하게 하라. 1. 갇힌 사람 가운데 도둑에 관여하지 않았던 자는 관찰사가 함께 의논하여 보석방하되 사유를 갖추어 계문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10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어스로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효유하기를 대저 여러 도를 능히 혼자서는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관찰사와 수령에게 명하여 나누어 지키도록 하여 오로지 농상에 힘쓰고 병기를 정비하여 도적을 검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도록 할 따름이니 백성을 해치고 스스로를 어질게 하려고 한 뜻이 아니다. 내가 과득하고 안매하여 이 대업을 이어 한 사람이라도 자리를 얻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고통스러워할까 두려워하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각기 그 생업에 편의하고자 하였는데 지난번 듣기에 충청도에 갇힌 사람이 4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 마음이 매우 괴로웠다. 만약 도둑질을 범하여 기강을 어지럽힌 자는 그만이겠지만 가벼운 죄로 갇힌 자는 속히 결단함이 오르니 어찌 옥중에 굳이 역류해서 농사를 패하게 할 것이냐. 관찰사와 수령은 나의 지극한 생각을 못받아 혹 옥사를 지체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10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사인 이길보가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다시금 흰 노루를 바친 것을 진화하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12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거둥 때에는 태비 중궁 세자가 마땅히 표신을 사용해야 하니 그것을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니 원상 구치관이 도승지 권관과 더불어 의논하여 아뢰기를 태비의 표시는 체제를 네모나게 하되 한면에는 의지를 쓰고 한면에는 어압을 하고 중궁의 표시는 체제를 뾰족하게 하되 한면에는 내지를 쓰고 한면에는 어압을 하며 세자의 표시는 체제를 곧게 하되 한면에는 휘지를 쓰고 한면에는 어압을 하여 아울러 궁중에 머무를 때 사용하게 하소서 하니 상정소에 명하여 아울러 병정에 넣도록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10일 을미 여섯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기를 평안도의 박천군을 동도 절도사에게 이속하게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12일 을미 일곱 번째 기사 정병 송지득이 고신을 위조하자 병조에서 전 가족을 의주로 옮기도록 청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정병 송지득이 병조 인장이 찍힌 문서를 얻어 깨어진 표주박을 써서 전각해서 고신을 위조하였으니 유를 살펴보건대 죄가 차명에 해당합니다. 만약 위조하려다 이루지 못한 자는 1등을 감하여 장 100대에 유 3천리에 처해야 하는데 범한 자는 사유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전이라 하여 논죄하지 않는다면 악한 자를 징계할 길이 없어서 간위가 날로 늘어날 것이니 청컨대 사유전을 논하지 말고 전 가족을 의주로 옮기소서 하니 명하여 인획을 정갑한 것을 논하지 말고 차명에 처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1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렸다. 큰 비가 연일 내림으로 기청제를 지내었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1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영의정 한 명에가 백관을 거느리고 전문을 받들어 흰 노루를 바친 것을 진화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종 1년 5월 13일 병신 세 번째 기사 한 명의 구치관 권감이 아뢰기를 회명제에는 소, 양, 돼지를 사용하고 공신이 길복 차림으로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나 지금은 국휴를 당하여 종묘 사직에도 아직 친사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감히 천지의 신기를 제사하겠습니까? 성상께서 제사에 참여치 않으시고 공신들만 홀로 제사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청컨대 상기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5권 예종 1년 5월 14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이석형 이파 등이 인물의 사상은 오서 등이 구호하지 못했으라고 상서하다. 중추부지사 이석형 행상욱은 이파 등이 상서하기를 신 등이 지난해 11월 29일 북경에서 돌아오다가 12월 16일에 요동에 이르니 5일이 지난 뒤 단련사 오서 이중손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왔는데 동상에 걸린 자가 매우 많아서 심지어는 발가락이 탈락된 자까지 있었으며 말도 또한 전부된 것이 열에 8, 9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태반이나 이르지 않았고 그 뒤에 오는 자도 연이어 3일 동안 끊이지 않았으며 동상은 더욱 심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동팔참 사이에 눈이 깊이 내려 다른 해의 10배나 되어서 갈대가 모두 묻히고 평지도 4, 5척이나 쌓여 한 마리의 말을 앞서가게 해서 길이 잠시 트인 곳으로 여러 군사가 차례로 서로 뒤를 밟아 2, 3리씩 걸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과 추위는 더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동상에 걸린 것도 당연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당초 의주를 출발한 뒤 3일간은 오히려 시간에 맞춰 야영하여 불을 피우고 밥을 지어 심하게 밥대를 잃지는 않았으므로 부상한 자가 많지 않았으나 4일째 나장탑 사이에 이르렀으나 먼저 의주 사람으로 하여금 야영할 곳을 살피게 하였더니 그 사람이 도중에 한인의 집에 들어가 밥을 얻어먹는 중 대군이 이를 지나쳐 가 밤이 깊었어야 야영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날은 매우 어둡고 군사들은 얼굴줄이어 수족을 움직일 수가 없고 몸을 녹일 만한 불도 없는 가운데 눈 위에서 밤을 지새어 동상이 더욱 심하였다. 이로부터 군사가 해산하여 흩어져서 단련사가 호령하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였는데 신등이 그곳에 온 사람들을 보았어도 과연 그 말을 증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인마가 도중에서 꼴과 양식이 다 떨어지고 단련사는 기무에 어두워 요동에 도착한 지 일만에 꼴과 양식을 어렵게 주는 것인데도 오히려 받지 못하였으니 군사는 오래도록 줄였고 말도 또한 풀을 먹지 못한 지가 8, 9일이나 되었습니다. 신등은 이를 한스럽게 여겨 서장관을 보내어 도사에게 알렸고 수일이 지난 뒤에 길을 떠났습니다. 첫날부터 짐을 실은 말이 연로에 엎어진 것이 연달아 생기므로 단련사가 곧 군사들의 말을 빼앗아 바꾸어 실으니 군사들이 크게 싫어하여 다투어 피하려고 뒤로 처진 자도 있고 먼저 가버린 자도 있어 신등이 여러 번 면책하자 오서 등이 창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어 말하기를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어쩌겠는가 하면서 눈물을 흘릴 따름이었습니다. 6일째는 팔도와의 뒷고개와 산골짜기 사이에 수경하였는데 이때 이 중소는 호면을 호위하였고 오서는 신등의 일행과 같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아 길을 떠나려 하는데 성절사의 공무역이 아직 도착하지 아니하여 그 사유를 물으니 짐 실은 말이 모두 엎어졌기 때문에 도착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신등이 곧 오서에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군사 22여 명을 뽑아 우리들에게 줄 수가 있겠는가 하자 오서가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할 수 없다고 하므로 신등이 이어 말하기를 형편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만약 뒤에 오는 사람을 모두 쫓아가도록 기다린다면 우리들과 군사가 한꺼번에 양식이 다 떨어질 것인데 공연히 머무른다면 이익될 것이 무엇 있겠느냐. 지금의 형편을 보면 눈이 이처럼 깊게 내려 적의 변고를 조금도 우려할 것이 없고 또 우리들은 나라의 중대한 일을 받았으니 마땅히 빨리 복명해야 하므로 우리들이 먼저 가서 의주에 치부하여 곡식을 운반하게 해서 뒤에 오는 사람들을 구원토록 하는 것이 혹 도움이 될 것 같다.
다만 군사들이 점점 도망가니 이곳은 산이 막혀 다른 사이길이 없으므로 마땅히 이곳에 유진했다가 도망간 군사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여 군사를 거두어 모아서 뒤에 오는 사람을 호송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니 오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행차에 군사가 없이 단약하게 떠나니 마음이 매우 불안하다고 하므로 신등이 말하기를 이미 적변을 우려할 것이 없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뒤에 올 사람이나 잘 보호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성질사 곤락이 공무역을 머물러 기다렸기 때문에 조금 뒤에 신등은 진향사, 안극사, 진위사, 변포와 더불어 다만 각기 패배 10명만 거느리고 먼저 떠났습니다. 이른바 배패는 라는 것은 요동에서 단련사가 군사 10명을 뽑아 호위시켜 뜻밖의 병고를 방비하게 한 자들입니다. 신등이 거느리고 있는 주종들 외에는 단지 이들만 있었을 따름입니다. 8일째에 압록강을 건넜는데 지난 2일 동안에 한 사람이나 한 마리의 말도 죽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날 성델사도 또한 도착하였습니다. 당시의 사항이 대개 이와 같았는데 오스가 이른바 신등이 먼저 갔기 때문에 인마가 죽은 것이 많았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동에서 의주까지 6일 노정인데 신등은 8일 만에야 도착하였으니 급하게 달려온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신등이 오스가 거느린 군사를 빼앗고 또 억지로 오스를 함께 출발케 해서 오스로 하여금 뒤에 오는 군사를 돌보지 않게 하였다면 그러한 말을 하였겠습니까? 신등이 먼저 올 때 오소등이 700명의 군사 중에서 20명도 뽑아주지 못해서 일찍이 신등의 일행의 단약함을 걱정해서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으니 신등이 군사를 데리고 오지 않았음은 명백하고 오스가 거느린 전군은 오로지 뒤를 보호하게 된 것도 또한 명백하니 인마의 사상이 신등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또 인마의 사상이 많았던 것도 알지 못하면서 어찌 모두가 신등이 이 일 먼저 간 사이에 죽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까? 신등이 돌아올 때 이미 앞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나무 사이에 묶어둔 것이 또한 많았으니 오서가 처음 돌아갈 때 누가 먼저 가서 이렇게 죽은 자가 있었겠습니까? 오서가 돌아갈 때 날씨가 몹시 추웠고 눈이 매우 깊게 쌓였으며 길은 트여 있지 않아 인마가 눈속을 나누어 그 모두가 손발이 얼어 터졌고 이때 비록 때맞춰 밥을 지어 줄인 배를 채우고 불을 피워 몸을 녹였다 하더라도 오히려 보존기 어려웠는데 하물며 아침 저녁 때를 거르고 밥을 짓고 불을 피울 수 없어 얼고 줄이기를 10여일이나 되게 하였으며 더구나 침식을 편히 할 수 없는 데다가 길 가기에 매우 고통스러웠으니 어찌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망자는 곧 돌아올 때 있었던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신등의 행차를 맞이하기 위하여 인물의 사상이 이와 같았으니 신등의 죄 또한 어찌 적다고 하겠습니까? 바야흐로 처벌을 기다릴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오서 등이 그들의 죄를 모면하기를 엿보아서 신등이 이틀 먼저 간 데에 죄를 돌리려고 하니 기만함이 더없이 할 수 없이 심하여 신등이 구구하게 성상 앞에 변명하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등이 특별히 세조의 난익지연을 입어 만번 죽더라도 갚기가 어려워 매양 전하에게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려 도모하였는데 어찌 감히 망령된 말로서 천청을 어지럽혀 성은을 저버리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를 읽고 명하여 한 명에게 보이도록 하니 한 명에가 이르기를 이석형 이파 등이 이르기를 인물이 사상은 그들의 죄가 아니고 곧 오서등이 능히 구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니 청컨대 오서등을 행문하게 하소서 하니 드디어 사헌부에 내려 군문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1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승지 이승원에게 명하여 의금부에 가서 민형 등의 일을 군문하게 하고 이어서 선교하기를 승지를 일마다 보내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이것은 형제간의 일이고 또 조신을 장신하는 일이라 가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니 민정이 말하기를 숙부 민다몬이 이르기를 형 민형이 노비 문권을 위조했다고 하였기 때문에 형에게 물었더니 형이 말하기를 이 노비는 너에게는 관계없고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갖고자 하기 때문에 문권을 추기한 것이다고
하였는데 민형이 대답이 바르지 못하고 문건에 드러난 조부의 서명이 다른 문건의 서명과 다르니 어찌 구별하기가 어렵겠습니까? 하므로 이승훈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판결사가 되어 이 일을 판결하는 데 참여하였으므로 가서 군문하기가 미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우선 의금부로 하여금 신문하에 아뢰게 하되 계속 숨기한 뒤에는 마땅히 승지를 보내어 군문하게 하겠다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1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정병 조수산이 강치화, 김석동, 김맹손, 이영무, 서효성, 심승미 등이 모반하였다고 무고하였으니 죄가 참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 1등을 감하게 하고 전 가족을 변방 먼 고을의 종으로 용석시키게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15일 무술 세 번째 기사 호주에서 아뢰기를 무자년 8월 28일에 명하여 병술년 이상의 여러 관사의 노비 신공 중 거두지 못한 것은 경감하고 이미 거둔 물건은 경감하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 고을의 수령들이 이미 거둔 포물을 남용한 자는 모두 그 문적을 빼버리고 도리어 거두지 않았다고 하니 경감한 혜택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여 매우 옳지 못합니다. 참건대 하삼도의 수인 추획 경차관으로 하여금 그 남용한 수령을 공문하여 아뢰게 하되 사유전을 한정하지 말고 과제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노비 신공은 노비가 신역 대신 바치는 공무를 말한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16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원상인 상락군 김질이 아뢰기를 윤자우는 우의정으로서 원상의 서열에 참여하지 못하여 국가의 정사를 함께 듣지 못하니 청건대에 함께 참여토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16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광릉의 영전을 청건대 숭은전이라 부르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영전은 죽은 임금의 진영을 모신 혼전을 말한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1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지금 장마가 그치지 아니하니 원각사와 항천사에 기청불사를 행하게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1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지금 제사의 행향사가 혹은 복명하고 혹은 복명치 않으면 어째서인가 하니 승지 등이 대답하기를 먼 곳은 복명하지만 내 등과 가까운 곳은 복명치 않습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왕명을 받고 출사했는데 복명치 않음이 옳겠는가 하니 원상인 영의정 한 명의 장영군 조승문 승지 등이 아뢰기를 전자에는 고려에 따라 복명치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비록 가까운 곳이라도 모두 복명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5권 예정 1년 5월 17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이 앞서 전교하기를 자범 대벽을 국귤로 말미암아 3년을 기다렸다가 처결하니 죽는 것도 마찬가지인데도 고통스러움은 다른 것의 배가 된다. 자범 대벽도 도둑의 예에 의하여 3년을 기다리지 말고 처결해도 되는지 고제를 상고하여 아뢰어라 하니 원상 한 명의 조승문 구치관 최항 김질 김국광 등의 의논하기를 문은 통고에는 송조에서 대상 1회 대벽의 처결을 정지하고 도사를 금하였습니다 하였으니 상중에는 대벽을 처결하였음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정의 이를 일이 중국과는 다르니 지금은 조정의 고사에 의하여 3년을 기다렸다가 처결하게 하소서 하므로 원상민 승지에게 명하여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이에 한 명의 구치관 최양 조승문 및 도승지 권감 조하승지 정효상 동부승지 이승원 등은 의논하기를 상중의 대벽을 처결하면 송조의 고사에 있으니 사죄로 의심할 것이 없는 자는 처형하는 것이 또한 모방할 것 같습니다 하였고 김질 김국광 및 조하승지 이극증 우승지 윤계겸 등은 의논하기를 도둑으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자 외에 그 나머지의 대벽은 조정의 고사에 의하여 3년 후에 처형하게 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한 명의 등의 의논이 옳은 것 같으나 중의가 한결같지 않으니 또다시 의논하라 하니 한 명의 구치관 주황 조승문 등은 의논하기를 강도를 이미 처형한다면 기타의 대벽도 다를 것이 없으니 참건대 앞의 의논에 따르게 하소서 하였고 김질 김국광은 의논하기를 도둑의 처형을
3년간 기다리지 않게 할 것은 때마쳐 회단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고 기타의 범죄는 3년을 기다렸다가 처형하였으니 청컨대 열성조의 구제에 따르게 하소서하였으며 승지 등의 의논을 모두 앞서의 의논과 같았다. 임금이 환명회 등의 의논이 옳다고 하고 드디어 형조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사형수로서 정신이 무거운 자는 죄가 막대하여 끝내 면치 못할 것인데 구태여 상제로 말미암아 즉시 처벌하지 않는다면 옥사가 지체되어 원망만 쌓일 뿐이다. 도둑의 사형수는 지금 3년을 기다리지 않고 처결하는데도 유독 자범의 사형수만은 반드시 3년을 기다리게 하니 사형수는 한 가지인데 법을 적용하면 같지 아니하므로 옳지 못하다. 하물며 송조에는 3년상을 당하여도 대벽을 처치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자범의 사형수도 또한 도둑의 예의에 의하여 논단하라 하였다. 여중실록 5권 여중 1년 5월 17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졸한 판서 윤사 윤에게 사급한 조명의 처 소삼이 충청도의 목천에 안치한 조명의 아들 조위를 함께 방면하여 보내게 하라. 조명은 중궁의 족친인데 앞서 이미 사유를 입었으므로 지금 그의 처자를 방면한 것이다. 여중실록 5권 여중 1년 5월 1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의금부 형주에 전지하기를 그늘의 장마가 그치지 않아 장차 농사를 해칠까 두렵다. 채수가 있어 화기를 상할까 염려되니 이제부터 5월 18일 매상 이전의 도둑 및 강상에 관계된 자 이외에 유 이하의 죄인은 모두 다 용서하여 놓아보내라 하였다. 매상은 날이 새려고 먼 동이 털 무렵을 말한다. 새벽을 말한다. 여정실록 5권 여정 1년 5월 1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궁성의 문마다 비록 순문하는 호군일지라도 어찌 파문하는 갑사와 다를 것이 있느냐. 이제부터 별도로 수문장을 세우고 또 수문장패를 만들어 날마다 낙점하여 수문하게 함이 어떻겠는가 하니 승지 등이 대답하기를 성상의 교지가 매우 마땅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여중실록 5권 여중 1년 5월 18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오성정 이치는 경영군 이비의 아들인데 그의 처 정씨는 장령 정지담의 딸이었다. 치가 일찍 죽자 정씨는 부처를 좋아하여 치도들을 많이 가까이 하였는데 그 중에는 흥덕사의 중 설준을 더욱 가까이 사랑하여 정씨는 드디어 노비 30그를 주고 문건을 이미 작성하였으므로 어떤 사람이 서교의 송목을 깎아 흰데다가 그 사실을 기록하여 마침내 그 문건을 숨기고 말았다. 여정실록 5권 여정 1년 5월 20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혜루에 나아가 익대공신에게 교수를 내리고 이어서 수를 내려주었다. 임금이 내전에 돌아와 환관 전균으로 하여금 궁원을 가지고 가서 이들을 공개하게 하였다. 또 자르산군에게 명하여 이화주 한 담을 가지고 가서 내려주게 하였다. 수충부사 병기 정난 익대공신 자헌대부 무령군 유자광에게 하교하기를 황천의 권명이 길이 끝없는 기업을 보존하고 의사가 도와서 부지하니 능히 불세의 공적을 세웠도다. 해가 추우면 송백의 지조를 알고 때가 위태하면 영웅의 재주를 아는데 공을 능히 잊을 수가 없으니 상을 어찌 감히 늦추겠는가. 경은 태산과 하수같이 기운이 장하고 문과 무의 재주를 겸전하였다다. 일찍이 호탕한 작품을 지니고 항상 뇌락한 행동을 흠모하였다. 비록 경락의 문슬에 오히려 굴하고 영척의 반우에 마침내 폈도다. 황고의 말년을 당하여 북문의 큰 적이 있어 병정을 여러 도에 징집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군사를 누순에 수고롭게 하였다. 경이 비로소 변을 듣고 소매를 떨치고 드디어 채찍을 짚고 간담을 나타냈도다. 아침에는 그를 호간에서 받들고 저녁에는 봉전에서 소대하니 기묘한 목에는 진실로 성산에 맞았고 효용은 과연 전장에서 갚았도다. 돌아와서 이에 모를 받들고 또 정로의
지역으로 가서 바로 거처의 굴혈을 탐색하고 홀로 비장의 이름을 드날렸도다. 조정의 수욕을 씻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조정의 치욕을 씻었다. 불과 두어 달 안에 누차례 만세의 공을 세우니 예권이 특히 더하였고 이름과 지위가 더욱 현달하였다. 문득 정시에서 어뜸으로 뽑혔고 이에 하관에 참정하였다. 온 조정이 전륜의 제수에 복종하였고 황국께서 명세의 어진이를 만난 것을 기뻐하셨다. 돌아본데 묘말의 몸으로서 집안의 민흉함을 만나는데 문득 기도를 이으니 부하된 책임을 견디지 못하겠다. 불의에 간흉한 무리들이 몰래 반측하는 마음을 품고 당원이 뿌리 박았으나 알지 못하였고 화기가 드리워 나타났으나 깨닫지 못하였다. 다행히 천지의 묵묵히 도와주시는 데 힘있고 거듭 조종의 남다른 보호하시는 데 힘입었도다. 경이 이에 먼저 왕망과 동탁의 음모를 알아 나에게 달려와 고하였고 특히 왕돈과 왕합의 반상을 밝혀 그 죄를 복주시키고 과매를 갓난한 가운데 막아주었고 종사의 위의의 지경에서 보호하였다. 옛적에 경의 형 오성군이 이미 황구를 도와서 능히 정난의 공을 이루었고 경이 이제 또 과공을 도와서 특히 익대의 공적을 세웠도다. 우리 부자의 서로 계승함을 생각한데 오직 경의 형제를 이에 의빙하였으니 막대한 공을 갚고자 하는데 어찌 비상한 언전을 거행하지 않겠는가. 이에 경을 익대 1등 공신으로 채권하여 각을 세워 형상을 드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새 작업을 띄어 올리게 하였으며 적자와 장자는 세습하여 그 녹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들은 정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이때 1등 공신 유자강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함이 있을지라도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 10인과 노구 13구와 구사 7명과 전지 150결 은 50냥과 표리 1투와 내구마 한 피를 하사하고 별도로 노비 7구와 전지 50결과 표리 1투를 주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이루러의 성신이 밝게 펴져 있으니 감히 성한 공훈을 읽겠는가. 사나 대려처럼 면면이 길도록 함께 후손을 보전할지어다 하였다. 수축 협착 정난 동덕 좌익 복사 병기 정난 익대 공신 대광 보국 숙록 대부 고령군 겸 춘추관 영사 예조 판서 신숙주에게 하교하기를 예로부터 대신이 국가에 한가할 때를 당하여 능히 찬양하여 조섭하는 사람은 세상에 진실로 적지 아니하나 위의 할 때에 이르러 주책을 세워서 하고 결랭하여 환란을 이기고 불세의 기공을 세우는 사람은 대개 절대로 없거나 겨우 있을 뿐이다. 생각한데 경이 기운을 악에서 나누어 세상에 드물게 놔도다. 옹위하고 혼후한 도량과 문장과 경제의 재주를 가지고 일찍이 우리 선왕을 만나서 관중부에 비유하면 말하면 들어주고 계획하면 따라도다. 그대가 보필하여 그대가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고 나가면 장수가 되어 14년의 태평한 정치를 찬성하였고 내가 왕업을 이어받게 되자 쓸쓸해 상중에 있었는데 불리에 불량한 무리들이 나의 어리고 미흡한 것을 기만하여 몰래 불교한 짓을 도모하였다. 경이 두 손의 원로와 더불어 충의를 분발하여 잔재를 할 것을 현모하여 크게 간난을 구제하였으니 이는 비록 선지와 조종이 묵묵히 도와주신 힘이었지만 또한 경등이 충성을 다하여 협보하는데 힘입은 것이로다. 사직의 신하가 있어서 위태하면 부호하여 주고 엎어지면 부지하여 주지 아니하면 국가가 될 수 있겠는가. 경이 선왕을 좌우에서 돕고 두 차례의 큰 난을 평정하였고 또 나와 같이 어린 사람을 도와 지금 휴상을 보존하게 하여 그 공적을 이루었으니 우리 왕실에 있어 만세토록 길이 의뢰하리로다. 이에 경을 익대 1등 공신으로 채권하여 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적을 기록하였으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새 작업을 띄어 올리게 하였으며 적자와 장자는 세습하여 그 녹을 잃지 않게 하며 자손들은 정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1등 공신 신숙주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주의를 범함이 있을지라도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 10인과 노비 13구와 구사 7명
전지 150결 은 50냥 표리 1투와 내구마 한 피를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 하늘을 버티고 해를 꿰뚫은 충성은 이미 평탄하거나 험난하거나 변함이 없었으니 여산대하의 맹세를 마땅히 종시토록 더욱 굳건히 할지로다 하였다. 수충 위사 협책 정난 동득 좌익 보사 병기 정난 익대 공신 대각 보궁 대광 보국 숙록 대부 상당군 환명에게 하교하기를 질풍에도 시들지 아니하니 절개는 홀로 송백과 같이 높고 큰 내를 건너기가 이로우니 공은 실로 주량에 이바지하도다. 만약 따뜻한 전장을 늦춘다면 어찌 포상하는 법을 거행하겠는가. 경은 마음가지 길을 충성하고 질박하게 하고 기운을 쌓기를 침잠하고 은근하게 하도다. 흉금에는 도력의 기묘함을 품고 피복에는 시서의 우아함을 지녔도다. 일찍이 중부의 천하를 일광한 자체를 따랐고 마침내 선왕의 세 번 돌아보신 영화를 입었도다. 손으로 하늘의 은하수를 끌어당겨 간흉의 두려움을 씻었고 친히 햇받기를 부호하여 광풍 제월의 때를 전환시켰도다. 생각한데 우리 영왕께서 그대의 큰 공적을 가상히 여겨 맹세는 이미 정난할 때 함께 하였고 공우는 다시 좌명할 때 책정하였도다. 당당한 사직의 양신이요 걸걸한 기상의 열사로다. 나아가서 낭묘에 오르니 구정을 조회하는 인망이 이미 높았고 나가서 번유에 임하니 곤기를 나눈 위임이 더욱 무거웠도다. 무릇 경영하여 성공을 고한 위엄이요 모두 분주하게 엄호한 글로 이었도다. 내가 중궁에 있을 때부터 오래 풍제를 공경하였으므로 하였도다. 근래 내가 상중에 있음을 민망하게 여기고 요즘 근심이 많았으니 불교의 도당들이 준동하여 견디지 못할 기회를 다행히 여겨 당이 연곡의 아래에 심고 화가 소장의 사이에 박두하였도다. 경이 초위의 친척과 무릉의 고구로서 변을 듣고 통달함이 지극하여 골수에 맺히고 을을 떨쳐 간절히 한 정성으로 몸을 던졌도다. 조용히 능히 모유를 협찬하여 앉아서 분개하는 적을 대적하였고 좌우에서 더욱 조호를 잘하여 좋게 나의 갓난을 막았다. 이미 일보다 앞서서 적을 평정하니 아침이 다 하지 못하는 사이에 편안케 구제하였다. 옛날 보형과 탕임금이 덕을 한 가지로 하였고 과연 유씨는 주발을 기필하여 이에 편안하여졌는데 어찌 거듭 명하는 언전을 반포하여 대대로 돈독한 의를 보답하지 않겠는가. 이에 경을 익대 일등 공신으로 체훈하여 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새 작업을 띄어 올리고 적자와 장자는 세습하여 그 녹을 잃지 않게 하며 자손들은 정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1등 공신 한 명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 10인과 노비 13명 구사 7명 전지 150결 은 50냥 표리 1투와 내구마 한 피를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 금석의 굳기가 한결같음을 생각하여 길이 나라와 더불어 함께 휴상을 누리고 철권의 내려줌이 세 차례나 이런 것을 생각하여 밝게 나를 보존하여 아름다움을 오로지 할지로다 하였다. 수충보사 병기 정난 익대공신 자헌대부 흥양군 신논에게 하교하기를 충이는 진실로 신자의 아름다운 절개이지만 더욱 난을 평정하고 위태함을 부호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고 벼슬과 상은 오직 인주의 큰 고난이지만 가장 먼저 할 것은 공과 덕을 갚는 것이로다. 하물며 내정의 근시의 신하로서 능히 큰 공훈을 세웠으니 보상하는 언전을 어찌 사사로운 은혜라고 하겠는가. 생각한데 그대가 뜻을 세우기를 충성하고 순수하게 하고 몸가짐을 겸손하고 근신하게 하였다. 처음에 세종을 섬겼으나 우리 황고 때에 미치자 궁중에 거하면서 받들고 모시는데 수비아의 마음을 조심하여 일찍이 조금도 게으르지 아니하였고 행하는 일이 정하고 민첩하여 하나도 오그러짐이 없었도다. 이로 말미암아 특별히 권련을 입었다.
내가 저궁에 있을 때 황국께서 그대의 현명함을 간택하여 그대의 능함을 기중히 여겨 그대에게 명하여 나를 수종하게 하였는데 항상 나의 좌우에 있으면서 출입하고 기거하는 데 움직이면 반드시 돕고 수행하여 허물이 있지 아니하였다. 그대로 하여금 나의 명을 출납하게 하니 또한 진실하게 하였으므로 그대의 충성과 건면은 실로 배류에서 뛰어났도다. 이에 호천이 조휘하지 아니하여 쓸쓸히 상중에 있으니 부하한 책임이 어렵고 크므로 구제할 바를 알지 못하겠도다. 불의의 역신 남이 등이 불량한 자를 떼지어 모아서 몰래 불쾌한 짓을 도모하여 화란의 기미가 일어나서 흉악한 모개가 저절로 누설되었다. 그대가 이에 겨우 상변을 듣자마자 충성과 의분이 같이 격동하고 분개하여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두 장사와 더불어 적도들의 소혈에 바로 들어가서 큰 괴수를 묶어서 오니 이에 여러 간사한 무리가 잇따라 묶여서 모두 그 죄에 복주되었으므로 종사가 다시 편안해지고 나라의 운수가 길이 편안하여졌다. 그대의 분주하게 힘을 다한 공을 생각하면 힘써 벼슬을 주고 힘써 상을 주어야 하는데 내가 어찌 감히 넣주겠는가. 이름을 종정에 새기고 얼굴을 단청에 그리는 것은 요행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에 그대를 이때 1등 공신으로 체훈하고 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새 작업을 띄어 올리며 적자와 장자는 세습하여 그 녹을 잃지 말게 하며 자손들은 정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이때 1등 공신 신운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 10인과 노비 13구와 구사 7명과 전지 150결과 은 50냥 표리 1투와 내구마 한 배를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그대의 공적을 가상히 여겨 공훈에 끼일 수 있게 하였으니 나라와 더불어 함께 휴상을 누리고 길이 종시에 믿음을 기약할지어다 하였다. 수충 보사 병기 정난 익대 공신 가정 대부 행 승경원 우부승지 겸 경영 참창관 청평군 한계순에게 하교하기를 천지를 바탕으로 하여 강화가 되니 그 군원의 일어남이 반드시 먹을 것이요 명당에 의지하여 동량을 지으니 오직 군원의 뿌리박음이 오로지 기쁠 것이로다. 과연 심려의 영특함을 믿겠고 진실로 기구의 업을 이음해 그대의 할아버지가 숭상하고 공경하여 일찍이 태족계 운수를 도와서 원훈의 그 이름을 책정하였으니 경복을 쌓은 나머지 그 후손이 더욱 장성하도다. 경은 또한 나이가 젊었지만 덕기가 이미 이루어졌고 재예가 많아서 성화가 크게 떨치니 드디어 황국께서 지우를 만나 일찍이 무예를 현곤에 폈도다. 후술의 직에 뽑혀서 자리하여 출납하기를 오직 공경하게 하니 매양 고갱과 같은 양신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기를 더욱 중하게 하였도다. 내가 왕업을 계승하여 업법긍긍하고 집안의 불행한 일을 만나 근심걱정하는데 간용의 무리들이 문득 종사를 엿보는 계획을 품을 줄이야 어찌 생각하였겠는가. 내가 변을 들은 저녁이 마침 경이 숙직하던 때였다. 진실로 경이 완급의 재주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문득 경에게 조치를 방략할 것을 명하였던 것인데 경이 능히 분주하여 적의 괴수를 사로잡아 목을 묶어 곧 왔고 추국하여 역적의 간담을 꿰뚫어 보니 실정을 자복하여 모두 복주되었다. 여러 흉악한 무리를 호흡하는 짧은 사이에 소탕하였고 원귀와 조화를 지휘하는 나머지 주선하였도다. 이에 왕과 만이 길이 힘입을 뿐이겠는가. 또한 조율에 빛을 더하였다. 이에 비상한 언전을 거행하여 막대한 공을 갚지 않겠는가. 이에 경을 익대 1등 공신으로 채권하고 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새 작업을 띄어 올리고 적자와 장자는 세습하여 그 녹을 잃지 않게 하며 자손들은 정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이때 1등 공신 한계순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함이 있을지라도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
반인 10인과 노비 13구 구사 7명과 전지 150결과 은 50량 표리 1토와 내구마 한 비를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나라와 더불어 같이 휴상을 누렸으니 충정을 길이 돈독할 것을 바라며 대대로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 대려의 맹세가 더욱 굳기를 기약할지어다 하였다. 수중보사 정난 익대공신 밀성군 이침에게 하교하기를 친애가 지극하니 아망이 진실로 유성을 믿었고 어려운 때를 막아서 호위하여 비도가 2번씩이나 반석 위에 안정되었다. 이에 성대한 상을 반포하는 것은 사사로운 은혜를 따름이 아니로다. 내가 생각한데 숙부는 품성이 단아하고 마음가짐이 청근하였고 효도하고 순종함은 초원과 같은데 스스로 자질의 아름다움에 말미암은 것이요 선을 즐기면 동평환과 같은데 더욱 학문의 공을 가하였도다. 항상 공경하고 검약한 마음을 품었고 절대로 교만하거나 가득 찬 마음이 없었다. 무릇 동정하는 바가 한결같이 의방을 따랐도다. 우리 황국께서 우애가 깊고 지극하여 항상 좌우에 있게 하니 조용히 헌체하여 도움이 진실로 많았도다. 황국께서 더욱 사랑하기를 더하여 의지하고 맡기기를 더욱 오로지 하여 도총무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여 군정을 맡게 하였고 또 문소정과 사옥원과 종부시 등의 관사의 제조가 되어 감독하여 임하는 것이 오직 밝았고 하나라도 부족한 것이 바가 없었도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경복하고 종척의 무거운 인망이 실로 우리 숙부에게 있었도다. 내가 어리고 부족한 몸으로서 집안의 불행한 때를 당하여 어렵고 큰일을 외람되게 승습하고 쓸쓸히 상중에 있으니 구제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숙부께서 정성을 다하여 좌우에서 내가 미치지 못하는 점을 도와주는 데 의뢰하고 있다. 도모한 공에 따라서 끝없는 휴상을 보존하기를 바랐는데 생각지도 않게 역신나며 강순 등이 몰래 불량한 무리를 모아 주액의 사이에서 사직을 엿보니 위태하기가 급급하였는데 하늘과 조정 및 우리 황국께서 명명한 가운데 묵묵히 도와주시는데 힘입어 그 흉악한 기미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역적의 모계가 스스로 발각되게 하였다. 그때 우리 숙부께서 변을 듣고 분격하여 성난머리들이 관에 닿았는데 중병을 데리고 수기하여 과궁을 막아서 마레이장성 같은 형세를 우뚝하게 이루었도다. 내가 조용히 지수할 수가 있어서 역수들을 모조리 사로잡아 드디어 여러 간사 한 무리를 옥에 가두고 내가 숙부에게 맡겨서 공문하여 다스리게 하니 숙부께서 능히 간사함을 꿰뚫어 밝혀서 큰 괴수와 지당들이 스스로 실정을 자복하고 죄에 굴복하여 모두 천토에 복주되었도다. 숙부는 나 소자와 더불어 스스로 한 집이니 화복과 영욕을 같이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제 숙부가 능히 큰 변을 평정하고 큰 공문을 세웠으니 영회의 경사를 성하게 하는 것이 어찌 오직 나 소자만이 언덕을 끼치는 것이겠습니까? 조국께서도 반드시 내려다 보시고 이르기를 그대가 능히 우리 유자와 작하여 목숨을 바치고 절개를 한결같이 하여 갓난을 크게 구제하였도다. 그대의 큰 공적을 가상히 여겨 그대에게 큰 복을 주리라고 하시리니 숙부는 진실로 마땅히 임금의 은혜로 받아야 한다. 이에 나 소자가 공경스레 떳떳한 전장에 따라 숙부를 익대 2등 공신으로 체포하여 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 8인 노인 19 구사 5명 전지 100결 은 25량 표리 1투 내구마 한 피를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햇받기를 부호하고 하늘의 기강을 정돈하였으니 함께 종령의 병한을 우러러 보겠고 황하가 띠가 되도록 짝하고 태산이 숫돌이 되도록 가지런하여 길이 빛나는 공적을 기린각에 기록되리로다 하였다. 수중보사 정난 익대 공신 덕원군 이서에게 하교하기를 형제는 지극한 친척이니 어려움을 구급하는 데 있어서도 더욱 중하고
군신은 대이이니 공훈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이다. 이에 포장하는 법을 거행하는데 어찌 사사로운 은혜를 따르는 것이겠는가. 오직 경은 나의 동기로서 나라의 유승이었는데 일찍이 의방을 받들어 정직을 지니고 충효를 다하였고 일찍이 선을 즐길 줄을 알아 악을 이야기하고 시설을 돈독히 하였도다. 재주는 불기하여 넓디 넓으며 절개는 비공하여 충성을 다하였도다. 항상 우애와 공손을 돈독히 하려고 생각하였는데 스스로 천성의 참됨에 기인한 것이었다. 즐기고 또 사모하여 활약하고 또 맑으니 넉넉하게 여유가 있고 즐겁게 서로 사랑하며 웃고 서로 접하여 참으로 다른 마음이 없었다. 과궁이 아름다움을 잊게 되자 우리 집안의 불행을 만나서 쓸쓸히 상중에 있으니 외롭디 외로워 그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개연이 죽음과 상을 깊이 생각하는 때에 실로 휴축을 더불어 함께 할 것인데 생각지도 않게 나미와 강순 등이 내가 초복하는 때를 타서 나의 유충함을 멸시하고 문득 다른 꾀를 품고 가만히 불량한 무리를 모으니 주액의 화가 무르익고 위급함이 호흡하는 짧은 사이에 박두하였다. 내가 이에 변을 듣고 놀랐는데 경이 능히 모책을 협의하여 주선하였고 과공을 막아서 호위하기를 수족이 내 몸을 막는 것과 같이 하였고 큰 난을 평정하고 국가와 더불어 휴상을 즐기니 큰 공적을 말하고 생각하여 마땅히 성한 상을 주어야 하는데 어찌 오로지 어진이를 어질게 여기는 것뿐이겠는가. 또한 친척을 친하게 여기는 은혜라고 하겠다. 이에 경을 이때 이등공신으로 채권하고 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적을 기록하고 유사 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 팔인, 노인, 십구, 구사, 오명, 전제 100열, 은 25냥, 표리 1두, 너그마 한 필을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종에 새기고 죽백에 기록하여 화악을 바야흐로 후레에 빛낼 것이니 태산과 황하를 가리켜 맹세하여 종사의 기반을 영세에 보존할지어다 하였다.